가평연구원이 설립 5주년을 맞아 리서치 뷰 전문 기관의 지원을 받아 조사 연구한 가평군 현안 사항과 미래 전략이 담긴 귀중하고 보석 같은 자료가 8월 23일 청평도서관 포럼석상에서 발표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리서치뷰 안일원 대표는 지난 6월 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가평군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28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웹조사를 실시했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4.3%피 수준입니다. 이번 조사는 크게 삶의 질 만족도 및 과제, 인구 감소 문제인식 및 대책, 접경지역 공직사회평가, 소결 등 괄목할 만한 자료가 있어 앞으로 가평군 발전을 위한 논의와 방향 자료로 크게 활용될 전망입니다. 가평 뉴스방송에서는 이날 발표한 자료를 목차별로 영상을 송출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삶의 질 만족도 및 과제 순서입니다. 저는 이제 리서치뷰라는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즘은 이제 오픈소스 시대이기 때문에 공공 데이터가 엄청난 방대한 데이터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데이터들을 잘 취사해서 가평에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잘게 쪼개고 분석을 해 들어가 보면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주관이나 직관, 주장이 아니라 그런 어떤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에 기반해서 가평군의 미래 전략을 구사하고 우리 박영국 위원장님이 차기 선거를 도모하는 이게 바로 데이터 리더십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조선시대의 가장 우리가 존경하는 역사적 위인으로 기억하는 세종대왕 1430년에 공법을 도입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대부나 조정 관료들의 엄청난 저항과 반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전 백성 여론조사를 실시하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여론조사에 참여한 조선 백성이 무려 17만 명이 넘었어요. 표본수가. 그리고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강원도, 이북 5도 지역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요. 이거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경상도는 공법 도입의 찬성이 99.9%인데 강원도나 함경도는 이런 산지가 많잖아요. 이런 곳은 반대가 80%, 90%. 그러니까 우리 세종께서도 인류 역사 최초의 3분의 2 가중 다수결 원칙을 제시합니다. 찬성이 절반을 넘는 전라도와 경상도에 시범 실시하고 이 제도의 장단점을 보완해서 보고하라. 그래서 그 공법이 조선의 국세 제도로 경북 대전에 실리기까지 무려 13, 14년이 걸려요. 그게 바로 공론조사죠. 그 당시에는 절대적 제왕적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인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저항을 돌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전화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타월반을 뚫어서 17만 명 이상의 백성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그걸로 기득권을 돌파하고 백성들이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그게 바로 데이터 리더십이죠. 그러니까 세종이 그런 공법이나 훈민정음이나 다양한 영역에서 정말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는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가 개인 사업을 하든 아니면 이런저런 공적 연예자 활동을 하든 이 데이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좀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지금 기후위기가 이제 정말 심각하죠. 이번 여름 지나면서 모두 떠들이겠지 우리가 느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후라는 게 수십 년, 1, 2년 정도 과학자들이 공부를 했지만 이게 우리가 평소에 체감도가 낮다 보니까 설마 하다가 이제 이 지경까지 왔고 앞으로 지구촌에서 5년 내지 10년 안에 이 기후변화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2014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해로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는 더 힘든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 가평군도 지금 인구 추세를 보면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저 사진은 작년에 경향신문 사진부 기자가 찍어준 건데 이미지 괜찮습니까? 일단 조사 결과를 좀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 가평의 주요 변화를 짧게 좀 살펴보면요. 2013년부터 23년까지 최근 10년간 1285명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인구가. 내국인 기준입니다. 외국인을 제외하고 내국인 기준. 그러니까 2012년에 처음 6만 명대로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15년에 6만 2천 명대로 올라서고 지금 15년 이후에 계속 6만 2천 명대에서 행보하고 있는데 17년에 6만 2,973명으로 최근 가장 이제 정점을 찍었었고 쭉 2012년 이후 10년 이상 6만 명대에 머무르고 있는데 어쨌든 줄지 않고 그래도 다행히 현상 유지를 하고 있다. 선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밑에 요약한 4개 지표만 보시면 학기 출산율이 13년 1.21명이었는데 0.72명 거의 반토막 났고요. 생산 연령인구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 연령인구가 13년에 전체 인구의 67.6%인데 지금 62%. 뒤에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얼마 안 가서 생산 연령 인구가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추월하는 그런 상황이 목전에 다가와 있고요. 평균 연령은 지금 10년간 6.1세 상승해서 51.2세인데 작년 12월 말인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1위입니다. 1위. 연천을 넘어서서 가평군 평균 연령이 가장 높아요. 노령화 지수는 그거잖아요. 이 유소년 인구 100명 대비 65세 이상 어르신들 인구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2013년에 유소년이 100명일 때 어르신이 173명이었는데 작년 12월 현재 3.85배로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10세 단위의 연령 인구수와 인구 구성비를 지금 비교를 해놓은 건데 보시면 50세 이상은 모든 세대에서 인구가 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60세 이상 인구는 급증하고 있죠. 지금 60대가 2013년에 7,500명이었는데 13,600명, 거의 2배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심하게 보셔야 될 게 40대. 40대 인구가 9,298명에서 7,400명으로 1,839명 가장 많이 감소했습니다. 40대만 보는 게 아니라 9세 이하와 10대까지 같이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 40대가 이제 유소년이나 초중학생 학부모 세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40대가 전출을 한다는 것은 그 자녀들까지 공부하면서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죠. 그래서 20, 30대 청년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지만 40대가 전체 연령대의 어떤 허리 역할을 해야 되는 세대인데 이 40대가 줄어들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차 포럼 때 제가 최근 10년간 주요 인구 동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발제를 드렸었는데 최근 10년간 전출입자를 보면 40대가 1,100명 이상 순유입을 했어요. 가평으로. 그러니까 전출자보다 한 외에서 가평으로 전입한 40대가 1,000명, 1,100명 이상 많습니다. 10년간. 50대는 무려 한 2,800명 이상 많아요. 그런데 10년 전보다 40대, 50대 인구가 다 감소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순유입, 전출은 많은데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자, 이 당시에 30대가 6,991명이었습니다. 그럼 딱 10년 텀이니까 이 30대가 지금 40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7,459명. 그러니까 아까 이 30대가 6,990명이었고 그 이후에 1,100명 정도의 40대가 유입됐고 또 일부는 또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뉴스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19세 이하 청소년이나 유소년들이 독자적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는 뭐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부모 세대 가족들하고 함께 이동을 할 텐데 어쨌든 40대의 유출 상황이 지금 상당히 예사롭지 않다. 이걸 좀 유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50대 이하 인구가 전체 10년 동안 8,022명 감소했는데 60세 이상은 9,307명이 증가해서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정확히 1,285명이 나옵니다. 이거 이제 경기도가 31개 시군별 장래 인구 추계치를 이제 2040년까지 여기 발표한 상태인데 그걸 토대로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할 겁니다. 좀 텍스트가 작아서 뭐 좀 안 보실 수 있는데 자료집은 그 전체 자료집은 우리 전선희 대표님을 통해서 파일로 그 투에 공유를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략하게 좀 살펴보시면 2016년에 노령화 지수가 200을 돌파했습니다. 21년에 300을 돌파하고요. 25년에 400, 27년에 500을 돌파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금 기간이 단축되고 있죠. 2040년에는 노령화 지수가 800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장래 인구 추계 보시면 전체 인구는 계속 늘어날 거로 일단 추계를 하고 있지만 연령대별 인구 구성이나 학령 인구, 그다음에 생산 연령 인구 계속 감소하는 데 반해서 노령 인구는 급증합니다. 그래서 중요 연령이 34, 5년경에 중위 연령이 60세를 돌파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노년 부양기가 지금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2차 조사는 6월 18일부터 가평군에 거주하는 SKT 핸드폰을 사용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웹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응답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전체 표본수는 528명입니다. 응답자 특성은 이렇고요. 이 응답자 528명 중에 가평군이 고향이다라는 분이 32.4%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가평군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 3명 중 1명은 가평이 고향이고 2명은 이미 외지에서 지금 유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 지금 1년에 평균 한 7천 몇백 명이 가평에서 단외로 전출을 합니다. 또 그보다 좀 많은 분들이 가평으로 들어오고 있고 평균 1년에 7천 명 이상의 전출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 이동이 큰 겁니다. 전체 인구의 10% 이상이 지금 전출을 하고 전입을 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그래서 실제 가평군이 고향인 분이 3분의 1 정도로 지금 추정된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꼭지는 4꼭지 조사를 했습니다. 가평군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그리고 앞으로 인구 소멸을 타개하기 위한 그런 주요 전략 과제들, 또 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인식과 대책, 그리고 지금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로 떠오른 접경지역 문제를 다뤘고요. 1차에 이어서 공직사회 평가를 테이핑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 꼭지의 요약 자료인데요. 일단 가평군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는 중간 점수가 3점인데요. 5점 만점에 3.14점. 중간을 약간 청해하는데 대신에 이제 주변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만족도는 2.83점으로 중간을 좀 하회합니다.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그런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됐을 것 같고요. 오른쪽 세 번째 가평군 분야별 항목 만족도 보면 가평군에서 가장 만족스러워하는 분야가 역시 복지, 자연경관입니다. 실제로 가평으로 이사 오는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가지고 오시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만족도는 가족관계, 정신건강을 주의하게 뽑았고, 다섯 번째 이주 의한 부분이 좀 눈여겨볼 항목인데, 이번 응답자에게 귀합해서 가평군에 앞으로 계속 거주하실 거냐 아니면 떠날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거의 절반의 응답자가 가평군을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지금 응답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정주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다음에 떠나고자 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물었고, 가평군의 주요 전략 과제들에 대한 선호도를 좀 들었는데, 근데 삶의 질 평가를 보면 평점 5점 만점에 3.1, 만족한다 34, 불만족이 한 22. 그래서 대체로 가평군의 뭐 도시 인프라나 의료 서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높지만 전반적으로 가평에 대한 삶의 만족도는 중간을 상회하고 있고, 실제 1차 조사에서 100점 만점에 한 62점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측에 보면 이제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는 이제 가평군에 이러저러한 부족한 부분이 눈에 좀 띄는 거죠. 평점이 좀 하회하는 걸 파악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분야별 환경 만족도를 그렇습니다. 녹지 자연경관에 대해서는 3.81점 가장 만족도가 높습니다. 가평이 가장 강조하고 있고 또 가평의 장점으로 우리가 앞으로 인구 정책이나 여러 가지 단계적 증대에도 활용해야 될 영역이 결국 녹지 자연경관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녹지 자연경관이 3.81점으로 가장 높고 공원 시설 주거 등등. 근데 맨 밑에 이제 보건의료가 꼴찌입니다. 2.39점. 일자리 고용 2.49점. 그다음 소상공인 지역경제, 도로교통, 교육,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 이 분야는 중간 점수는 3점 미만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신적 건강, 사회적 관계, 신체적 건강은 상당히 중간 점수를 상회하는데 반면에 이제 생활비 부담, 주거비 부담, 소득 수준,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주 의향 여부를 좀 물었고 이유를 이제 2단계로 물은 건데 528명 응답자 중에 가평을 떠날 의향이 없다 50.9, 떠날 의향이 있다 47.5, 거의 뭐 오차범위 고려하면 2명 중 1명이 떠날 의향이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7,000명 이상이 관내 전출을 하고 있는 걸 고려한다라는 실제로 이 조사 결과가 터무니있는 없는 건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주 의향이 없고 가평에 계속 살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이제 남성 5, 60대 그리고 가평 설안면 쪽에 비교적 많았고요. 그러면 가평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역시 1위가 자연환경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직장이나 사업체가 가평에 있어서, 세 번째는 고향이라서, 그리고 이제 밑에 주거비, 생활비가 저렴해서 교통이 편리해서 교육 환경이 좋아서는 거의 뭐 미미한 결과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주 의향이 있다, 가평을 떠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한 47.5%의 응답자들은 여성과 20, 40대가 비교적 많았습니다. 특히 20대의 76%, 30대의 77%가 가평을 떠날 의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정책과 전략을 구사할 거냐 이것도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40대의 어떤 전략적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40대도 본인의 어떤 직업 문제나 또 주택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나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보육, 돌봄, 교육 환경 이런 문제 때문에 그다음에 의료 지금 우리 이제 굉장히 취약한 분야들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있을 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을 어떻게 할 거냐. 보시면 이제 가평을 떠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는 사람들은 떠나고자 하는 이유 1순위로 인프라다 그걸 보십니다. 37% 정도 되고 의료시설, 교통 순서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평군의 인구 소멸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그런 이제 중요 정책을 좀 제시하고 선호도를 좀 측정을 했는데 24시간 공공의료기관 건립 38%입니다. 여기 1위입니다. 전 거의 뭐 밑에 하위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봐도 거의 대부분의 계층에서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높습니다. 실제 지금 우리 가평군이 보건의료 건립을 추진하는 걸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인가요? 어제가 경기도가 경기 북동부 공공의료원 1차 예비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 양주하고 남양주인 거예요. 두 곳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가평군은 탈락을 했고 9월 중에 최종 후보들이 선정할 예정이라는데 그리고 가평군이 이제 자체적으로 지금 보건의료원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게 예정된 28년까지 만약에 건립이 된다라면 우리 가평군민들이 느끼는 지금 이 공공의료 공백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기대치를 충족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 소멸을 이기고
그러니까 1차 조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번 조사에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이 우리 지역이 상당히 지금 고령화되고 있고 굉장히 그런 인구 감소 위기에 지금 직면했다라는 공감되는 형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클릭은 큰 힘이 됩니다.